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뭐 트럼프가 수입 자동차에 관세 25% 부과한다. 요 보도에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 주는 뭐 공매도, 상호 관세, 여기 이제 헌법재판소 일정 등등 이제 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수급은 외국인들이 주 중반까지 매수했다가 이제 주 후반에 대량 매도하면서 수급도 변동성이 역시 커졌었고요. 그리고 신용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이 또 주 후반에 또 흔들리는 그런 조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급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상당히 좀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주요국 증시를 보면 인도 빼고는 다 빠졌고 우리나라가 좀 유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신용 문제도 있고 뭐 저 정치적인 일정도 해소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종목들별로 편차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중반까지는 뭐 관세 부담이 좀 완화된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주후반에는 뭐 그마저도 틀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주간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플러스가 났고,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은 뭐 관세 문제, 그다음에 수출 규제 문제 이런 것들하고 겹치면서 좀 낙폭이 큰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좀 불안정했던 건 미국이 관세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가 나빠질 것 같다. 이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DP 나우 이거는 이제 현재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미국의 성장률을 추정해 보면 지금으로서 이대로 가면 미국은 마이너스 2.8% 성장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미국 시장이 좀 안 좋게 가는 어떤 뭐 최근 뭐 미국 경제 성장 전망도 2% 이상 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가장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나오는 성장률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고, 특히 주말에 그러니까 미국의 지표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물가 지표, 그러니까 PCE 물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CPI는 사과 10,000원, 귤 10,000원, 그러다가 사과가 20,000원으로 올려. 그러면 이제 20,000원 되던 게 30,000원 된 거니까 CPI는 50% 올라간 게 되는데, PC 같은 거는 만약에 사람들이 소비를 20,000원으로 올라간 사과를 안 사버리고 그냥 10,000원 제자리인 귤을 2개 사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면은 PC는 제자리 100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황에 따라 또 대체재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까지 따져보는 게 PC인데, 이게 좀처럼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예요. 문제는 뭐냐면 관세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관세까지 시작되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전망하는 수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올라간 수치는 뭐 거의 역대 최대,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올라간 건데,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상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번역하면 예상 인플레이션인데 왜 용어를 저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향후에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이걸 물어보는 설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 올라갈 거니까 우리 급여 올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거나, 또 제품을 앞으로 비싸질 거니까 미리 사요. 그럼 둘 다 이거 다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결국엔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물가 올라가면 금리 못 내리잖아요. 그리고 소비는 위축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나왔던 지표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관세 이슈가 강하게 지난주에 흔들었잖아요, 시장을. 근데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이거 소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차량 한 대당 가격이 대략적으로 뭐 이 범위 벗어나는 것도 당연히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가 2만에서 6만 달러 정도 된대요. 그런데 관세 25%를 부과하면 자동차 가격이 이론상 5천에서 15,000달러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는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건 아니죠. 조금 더 타도 되는 거니까. 그럼 차량 구매가 줄어들 거다. 그럼 차량 구매 줄어들면 미국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고차 가격이 또 올라갈 거니까 이건 또 이거대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미국 경제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새 차 안 타고 기존 차 더 탈 거니까 차 부품, 이제 차 계속 고쳐서 탈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걸 바탕으로 볼 때 현재 어떤 자동차 등에 대한 어떤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지 못할 거고, 또 다른 나라도 뭐 배짱 있게 튕길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협상을 통해서 합의는 될 텐데, 이제 트럼프는 체질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건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을 쉽게 후퇴하진 않고 상당한 어떤 압박, 상대 국가에 대한 압박을 가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증시라든가 금융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현상은 산발적으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빅테크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작년도 4분기 이후부터는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죠. 오히려 좀 흘러내리나 이런 느낌이 들고, 방어 역할을 해줘야 될 애플 같은 경우도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냥 박스권. 지금 차트상으로는 박스권 하단이라서 여기서 또 올라갈 것 같은데, 하단은 $80 중후반, 상단은 201선. 이렇게 이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튕겨 올라가는지 여부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금융주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종의 가치주, 방어주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건데, 경기가 나빠진다라고 해버리면 금융주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 프레임으로 가냐, 아니면 뭐 빅테크 빼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냐, 이거에 따라서 흐름이 다 이제 달라지는데, 금융주까지 빠져버리면 이제 미국은 경기 둔화 쪽으로 시장이 몰고 간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금융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막힐 때서 막혔다라는 느낌이 사실 들긴 해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200주선이 좀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냥 저항 맞고 떨어졌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반대로 이제 지지선이 저 아래에 있긴 합니다만, 이제 이 부근에서는 또 지지돼야지, 저걸 그러니까 맞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간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끝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좀 고전할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또 일정도 많고, 근데 이번 주에 그런 일정을 딛고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게 된다라면 또 굉장히 자신감이 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분기 차트에서 60선, 60선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코스닥이 상당히 넉넉하게 올라갔다가 거의 다 내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월요일에 어떻게 되는 마이너스 날 확률이 높다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 60분기선이 깨지게 돼요. 근데 어쨌든 대체로 코스닥 지수는 저 60분기선 이하에서는 이제 반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주 초반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어떤 반전을 이끌어내느냐, 아니면 또는 그 과정에서 신용털이 한번 하고 더 빠졌다 올라갈 거냐, 요 흐름을 한번 또 주초에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수급인데, 지난주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끝날 뻔했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엄청 많이 털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매도로 끝나버렸죠. 그래서 연속 매수가 이제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그나마 이제 외국인 투자들 보면 지난주에 순매수한 날이 더 많았어요. 날짜 기준으로는. 순매수한 날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막 매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슈 있으면 좀 팔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매수를 하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는 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초 넘어가면서 2분기 시작하면서 4월 이번 주 중반부터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관세 공매도, 그러니까 이런 거 이슈로 일단 4월 초반까지 그대로 날리게 되는지, 이번 주는 화요일 이후가 상당히 수급상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난주 주간으로는 순매도였는데 삼성전자 순매수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팔긴 했지만 하이닉스 매도보다 2.5배 정도 삼성전자를 더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금요일에 좀 매도가 나오면서 순매수 규모가 축소되긴 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장이 투자자들에게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올라가 줘야 지수가 지탱이 되면서 이제 안 빠지는구나 하고 다른 종목들까지 딸려서 올라가는 그런 장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수급과 역할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종목들의 어떤 추이, 지난주 어떤 종목들의 어떤 추이를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어떤 그 업종별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대부분 다 빠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특히 유난하게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뭐 하여튼 지난주 코스닥은 그냥 거의 다 맞았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신용이 아무래도 좀 많이 터지면서 그 지난주 목요일부터 신용 물량 중에 일부가 좀 빠져나오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이 좀 낙폭이 거칠어지는, 특히 한시구가 넘어가면서부터 반대매도 회피성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거칠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 주 초반 넘어가면서 그 물량 어느 정도 이제 받아먹고 이제 바로 돌리게 될지, 뭐 이제 2분기가 또 시작이 되니까 이제 요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이 좀 돌려지는지 요거 좀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이제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이나 뭐 2차 전지,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뭐 해외 수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등등, 또 총수가 그 LG그룹 총수 회장이 뭐 배터리 사업 육성한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반면에 뭐 포스코, 뭐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 하이닉스 반도체, 뭐 하여튼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은 또 고전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이게 올라가는 종목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수 자체가 빠졌을 땐 결자 해지의 원칙, 그러니까 빠졌던 발목 잡았던 종목이 돌아서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빠졌던 종목군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돌아서는지 하나가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지금까지는 원래 그 약했을 때 그 전에 10% 빠지면 10% 이상 하락한 다음에는 플러스가 난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 전해 연간 7개월 이상 하락한 경우 그 다음에는 또 플러스 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징크스가 있거든요. 현재까지로는 그 패턴을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장에 워낙 안 좋은, 또 곳곳에 지뢰밭이다라고 느껴지는 재료들이 많이 있을 때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장에서 이제 다시 또 동네 바보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완전히 시장을 지배해주는, 지탱해주는 방어 역할을 하느냐, 이번 주에 삼성전자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 뭐 변수들 점검을 다시 해보면 상호관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미국 언론에서는 재료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재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한편으로는 협상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관세 이후에는 협상에 따라서 뉴스가 바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무게를 두는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나오는데, 사실 매달 나오는 지표긴 한데 최근에 미국의 경기 침체 프레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잘 나오는 수치. 근데 이건 뭐 주반에 나오니까 이제 그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닝 시즌인데, 이게 이제 그냥 실적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은 어닝 시즌 직전에 자사주 매입이 중단돼요. 그러니까 뭐 너희들 실적 먼저 알고서 사면은 반칙이지, 이렇게 돼서 직전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 중단돼서 미국은 수급 중에 하나가 비는 구간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최근에 좀 흔든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럴 때는 또 재료에 따라서 지수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어떤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이번 주에도 불가피하다. 수급도 비고하니까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쪽으로는 역시 이제 공매도, 뭐 다시 한번 잠시 후에 설명드릴 겁니다만, 이제 뭐 이미 하락한 종목군들, 다음에 저평가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이제 수급이 그쪽으로 넘어가느냐 하나가 있고,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한 3주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정치 불확실성을 일단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 또 그 다음 주로 또 넘어가게 될 때는 또 계속 불확실성이 커질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으로서는 이게 과매도, 코스피도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과매도권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반면에 어설프게 마이너스권에 있으면은 신용 물량 터져 나오고, 또 많이 올라 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걸 좀 피해야 된다. 이런 회피성 물량들이 막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서 지수가 막 급등도 나오고 급락도 나오고 되게 요란할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그 꼬리가 길게 달리는 반전이 나오느냐, 몸통보다 긴 꼬리가 달릴 정도의 어떤 강력한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되는지 주초에, 그러니까 이 흐름이 과매도를 볼 거냐, 아니면 이제 반대매도, 뭐 신용 물량 이런 것들을 볼 거냐, 이걸 이제 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거 통계를 보면, 뭐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건데, 우리나라 근데 사례가 2번밖에 없어서 탄핵 결과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된다, 이거는 뭐 의미 있는 통계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좀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공매도가 해지된 이후에 한 달 동안의 시장이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올라봐야 2.4%니까. 근데 길게 보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키움증권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공매도 이제 재개되고 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죠. 한 달 동안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다가 한 달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흐름이 좋게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도 보면 코스닥은 오히려 첫 달 공매도 재개되고 나면 좀 고전했다가 한 달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좀 구분이 좀 되긴 했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게 먼저 빠져버려가지고 공매도 왜냐면 이때는 직전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직전에 올라갔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공매도를 쳤을 건데 지금은 올라간 게 별로 없어가지고 대차장고 늘어난 일부 종목들의 한정에서 좀 공매도가 나오고 시장 전체로는 뭐 공매도를 그렇게 크게 초반에는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성장주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치주 그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좀 포트폴리오의 어떤 재편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뭐 관세, 경기 침체 걱정, 공매도, 정치적 불확실성 그냥 계속 이제 곳곳에 지뢰밭이긴 한데 다 알고 있는 재료, 상당 부분 반영된 재료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어느 날짜에 가동이 될 거냐. 이게 이제 되게 또 분기 말이라서 또 이제 분기 말 분기 초였던 자금이 또 집행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초에 어떤 그 월요일 화요일 중에 꼬리 또는 이제 강력한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되는 날이 나오는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매수하나 보다 했다가 또 매도 쪽으로 바뀌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움직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 또 매수 추초에 특히 이제 빠졌을 때 물량을 받아주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시장을 지탱해줘야 됩니다. 이번 주에. 그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신용이 되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신용에서의 어떤 부담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코스닥은 오전에 그 낙폭을 줄이지 못하는 흐름이 되거나 오전에 마이너스권에서 어설프게 있으면 1시 넘어가면서 반대면도 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막아낼 수 있으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급반등도 확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버티는 흐름만 나와준다라면 낙폭과대주들이 좀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종목들도 잘 추려놓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도별로 제가 4월 흐름을 봤거든요. 3월은 사실 코스피는 3월에 오를 확률이 코스피도 그렇고 원래 코스닥도 그렇고 3월에 오를 확률이 높은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트럼프 관세 이슈가 등장하면서 그걸 다 까먹어 버렸죠. 그래서 코스피는 월요일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로 끝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거고, 4월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뭐 압도적으로 좋았다 뭐 이런 달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되게 특이하죠. 2014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4월에 다 올랐었는데 2023년도 2022년도부터는 4월에 또 다 빠졌거든요. 연속 3년 연속. 이렇게 해서 약간 비율로 보기에는 뭔가 조금 최근 3년 동안 내리 이제 빠졌다라는 거는 좀 찜찜한 그런 건 있죠. 근데 이제 다만 전달에 많이 올라서 그 다음 달에 내준 거였는데 이번 달은 또 빠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확률상으로는 코스닥은 4월에 오를 비율이 좀 높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되려면 이제 주초에 조짐이 좀 있어야 되니까, 조짐이라는 거는 강력한 어떤 그러니까 수요일 이전에 상승 종목 1100개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관 외국인 투자들의 강력한 상승, 시가총액 상위 업종 중에서 최소 2개 이상이 시장을 끌어올릴 정도의 파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줘야지. 안 그러면 뭐 그냥 계속 4월이 제 표현드린 대로 지뢰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 초반에 이제 꼭 이제 반전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또 월요일, 화요일까지가 중요한 어떤 이제 좀 계기를 만들어지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